첫 번째 주인공은 문다희 씨 관련된 단독 보도입니다. 문다희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의혹, 경찰이 수사 중인데 그제 저희 채널의 취재진에게 여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오피스텔 남녀 방문객이 사실은 공유 숙박 앱으로 예약한 투숙객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어제 오전 이곳에서 나오는 남녀 한 쌍을 만났습니다. 공유 숙박 애플리케이션으로 이 호실을 빌린 건지 물었습니다. 이들은 짐가방과 쓰레기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도 이 호실에서 머물다 나왔는데 당시 취재진에겐 자신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원래 사시는 분이에요? 하루 만에 오피스텔에 머문 이유에 대해 말을 바꾼 겁니다. 다만 이 오피스텔이 다혜 씨 소유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오피스텔을 떠난 뒤 또 다른 중년 여성이 다혜 씨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청소나 관리를 위한 방문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 오피스텔에서 불법 공유 숙박 영업이 의심된다는 영등포구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건 지난 23일. 경찰의 내사 도중에 투숙객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지난 열흘치 오피스텔 안팎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오피스텔 관계자를 상대로 탐문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예, 지금부터 문다희 씨 관련된 단독 보도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의 김유정 전 의원과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변호사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전주혜 의원님. 사실 어제 저희가 이 방문객이 경찰 조사 중에 방문객이 문다희 씨 오피스텔에 있었다라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야권 패널 분들께서 설마 수사 중에도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운영했겠냐라고 난감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하루 만에 저희 채널A가 확인했어요. 수사 중에 불법 투숙객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간이 크다고 해야 될지 간이 크다. 아니면 법을 무시하는 우습게 한다고 해야 될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을 한 것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물건을 훔쳐오는 거랑 똑같은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또 불법 투숙이라는 것이 불법 숙박을 하는 것이 또 뭐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고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형사 법규 위반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버젓이 그렇게 수사를 받는 또 고발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또 이런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법정 용어로는 죄질이 굉장히 안 좋죠. 소위 말하는 개전의 정이 없다. 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23일에 영등포 구청에서 이제 경찰이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그 법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저는 법의 엄중한 그런 처벌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다희 씨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는 없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이것은 중단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 수사기관에 또 성실한 조사도 받고 또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또 전문적으로 판사를 하셨으니까 처벌 수위와 형량 등이 결정될 때 경찰이 수사 중에 내사 중에도 버젓이 이렇게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가중 처벌이나 뭐 형량 결정 때도 반영이 됩니다. 양형 인자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벌금형으로 처해질 수 그냥 그 23일 이후에 안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이런 불법
숙박업을 이제 하던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안 했다. 예. 이러면 이제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 그랬다고 하면 벌금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발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벌금형으로 받을 것이 징역형, 뭐 집행유예나 이렇게 오히려 당연히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문대희 씨가 이런 그 불법적인 숙박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기 때문에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네.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제 이 앵커에게 농담으로 네. 취재 기자 안 보내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저희가 안 갈 수는 없어서 또 갔는데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모르고서 운영한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옛 얘기가 돼버렸고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숙박업을 운영해 왔다라는 논란이 지금까지 제기돼 왔잖아요. 네. 사촌 동생 집에 왔다라고 말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불법인 것을 수사기관이 알고 내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숙박업을 하고 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지점이 국민들로 하여금 더 실망을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는데 중단하지 않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거는 오기인지 목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고 또 김건희 여사, 뭐 명태균 씨 관련한 여러 가지 이 사건들 때문에 정권을 넘겨줘 버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 원망의 마음도 커졌거든요. 그런데다가 문다혜 씨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보니까 더 사실 화가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법이라고 사실 이미 밝혀지고 규정이 돼버린 이 숙박업을 여전히 계속할 수 있는 거는 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런 점에서 빨리 이거 중단하는 게 맞다. 그리고 사실 음주운전이나 이런 불법 숙박업 관련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지금 그 전 남편과 관련된 그것 때문에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국민들로서는 왜 문다혜 씨 문제까지 이렇게 이 시점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불거져서 말하자면 그 국민들의 어떤 이 분노를 흐리게 하는 이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권에 대한 비판을 좀 더 맹렬하게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전선이 한마디로 흐트러지는 거에 대한 또 다른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다혜 씨가 그런 정치적인 뭐 어떤 그 상황 이런 거를 다 떠나서도 그냥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민간인이었다면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불법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멈추고 더 이상 이 투숙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언론사의 카메라에 잡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당사자들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모르고 왔다가 지금 그런 뭐 그 인터뷰나 내지는 취재까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그 지점인데. 네, 빨리 이걸 중단하는 게 맞다, 문다혜 씨가. 그리고 또 소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일련의 어떤 그런 정도의 그 입장은 표명하는 게 그게 온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기인지 목리인지 모르겠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정은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저기에 투숙한 손님들은 저게 불법인지도 잘 모르고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서 아니 이게 문다혜 씨 소유의 오피스텔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네. 저분들도 불편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단순한 수사 중이 아니잖아요. 예. 저런 그 불법 숙박 영업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음주운전으로 해가지고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만 있었습니까? 남편 취업, 조금 전에 그 김유정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남편 취업 관련해가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기 일보 직전이고 거기에다가 청와대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마음에 안 들고 거기에다가 엄마하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천만 원짜리 돈 뭉치가 왔다 갔다 했고 2억 5천만 원짜리 인세는 아빠하고 또 왔다 갔다 했고 거기에다가 제주도 그 별장을 샀는데 그
제주도 별장이 신부님이 소유했던 제주도 별장을 싼 값에 샀다. 신부가 어떻게 별장을 소유합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이런데 저런 식으로 영업까지 하고 있었다. 단순히 저것만 딱 걸렸는데 아이 돈 좀 더 벌어보자 해가지고 저 영업하다가 걸렸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참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돈 몇 푼 더 벌려고 저거 한 일주일 뭐 열흘 하면 한 돈 100만 원 벌지 않겠습니까? 그거 벌려고 저러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저거는요. 단순히 문다혜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측면을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 문다혜 씨 나이가 40살 넘었다라고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뭐합니까? 이미 개념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은 부모님이 챙겨줘야 되는 수준 아닌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사이에는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는 끈끈한 그 이상의 공동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저런 모습으로도 방증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개념이 없다라는 것은 이 준법 개념이 없다라는 의미신 것 같아요. 정치권 일각에서 문다혜 씨를 향한 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이 반박했습니다. 이건 통상적 수사다라고 말이죠. 경찰, 문다혜 씨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한의원 압수수색, 진단서 확보를 못했다. 이례적 수사 아니냐, 과도한 수사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수사다. 단순 음주운전 외에 기타 제기되는 혐의 수사 진행 중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아니 너무 문다혜 씨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가 봐요. 경찰이 반박했는데. 그 한의원을 이제 압수수색한 걸 가지고 이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통상적인 수사가 맞죠. 제가 몇 주 전에 이 돌직구쇼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주를 하고 사고를 냈는데 이게 대물이냐 대인이냐 따라서 네네. 처벌 수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분하고 합의가 됐고 근데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합의금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택시만 손괴가 된 거면은 뭐 그게 그렇게 합의금이 많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이 상당한 금액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진단서를 내지 않는 대신에 합의금을 좀 많이 받고 뭐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이 대물, 그러니까 사람까지 다친 사건인지 아닌지를 그건 당연히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한의원에 갔겠습니까? 이건 몸이 아프니까 갔잖아요. 그 택시 기사가. 그냥 택시만 부서진 건 왜 한의원을 갔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진단서를 꼭 발급받지 않더라도 어딘가 다쳤겠죠. 그리고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 왜 병원에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뭐 교통사고 나서 뭐 허리가 아픕니다.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진단서가 아니라도 그 의사의 이 처방전이랄지 아니면은 이제 그날 상담한 뭐 이런 것을 의사가 쓰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한의원을 간 것만 보더라도 이게 단순한 대물 사고가 아니라 다치기까지 한 사고라는 그런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저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거는 없습니다만 인사사고인 냄새가 너무나 짙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오히려 실체적 진실이 저는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너무 경찰이 과도하게 수사하는 건 아니냐. 이른바 정치권 일각에서 아니 뭐 전 정권에 대한 너무 과도한 수사 아니냐라고 하기엔 너무 음주고요. 그냥 음주도 아니고 너무 음주운전이고요. 너무나도 명백한 불법 숙박업의 의혹이고 너무나도 시세 차익이 낮고요. 이걸 과도하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저 정도의 음주를
음주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얘기하잖아요. 국민 누구다 다 저 정도 통상적인 수사를 한다. 그런데 경찰이 왜 이 혐의 저 혐의 다 수사하느냐라고 비난하기에는 일반 국민들은 저렇게 불법 행위를 많이 하지 않아요, 동시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용어가 좀 걸려요. 네. 처방전을 받으려면 그 한의사한테 우리가 수사하는데 미진하기 때문에 처방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압수수색 아닙니까? 그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어 조정이 필요해요. 국민들이 예. 봤을 때는 한의원에 쳐들어가서 전체적인 서류를 다 뒤지고 그런 이미지를 느끼게 하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네.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뭐 그 한의원에 강압수사, 강제수사. 뭐 경찰관 몇 명이 가가지고 그 파란 그 박스를 들고 이것저것 네. 다 넣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오히려 그럴 수일수록 아 이거 우리가 처방전 필요하니까 팩스를 하나 보내주세요. 뭐 그렇게 이제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용어 선택의 문제입니다. 왜 과도하게 저 사람한테만 저렇게 강압 수사하냐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오히려 더 저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수사 통상적으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는 거는 당연히 경찰이 해야 되죠. 네. 근데 저 용어에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수사 이런 게 나오니까 그렇게 경찰이 모든 음주 사고에 대해서 저렇게 합의하고 있는 부분도 쳐들어가서 진단서 하나 때문에 난리를 피우나 왜 그런 느낌을 주냐 이 말이죠. 네. 왜 압수수색까지 하느냐, 한의원을 팩스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전주 의원.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경찰이 자발적으로 하진 않죠.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과잉수사라고 생각했으면 발부가 됐겠습니까? 예. 그래서 압수수색은 이게 뭐 경찰이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보기에도 이것은 사건의 경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인사사고라는 냄새가 많다.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되거든, 첫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 어느 정도 의심이 가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수사의 필요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발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범죄의 소명 그리고 압수수색의 필요성 이런 것을 다 법원이 판단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문다희 씨 측이나 아니면 민주당 측에서 이것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문다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어떤 정치적인 정치 색깔이 들어간 수사냐 아니냐를 두고서 스튜디오에 살짝 논쟁이 일고 있는 건데요. 김우정 의원님. 네. 아니 이를테면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꼭 진단서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국가수사본부장이. 그럼 뭐하러 이거 압수수색을 합니까? 왜 압수수색하냐? 의료 기록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문다희 씨가 100번 잘못했어요. 잘못했고 본인도 그러니까 사과도 하고 이렇게 경찰 출석했겠죠. 그런데 일단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굳이 그 한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그 치료를 해준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라는 걸 당했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교통사고에 그럼 경찰이 가서 그 진단서 발급 안 받았고 이를테면 가해자 피해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다 이런 식으로 그 해당 병원 가가지고 진단서 발급 받고 이렇게 했나요? 압수수색하면서? 그러니까 그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통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은 그 병원에 가서 압수수색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상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조금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100번 잘못한 일인데 그렇다고 이게 통상 이루어지는 수사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도 그 지점에 대한 국민 정서, 감정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 변호사님. 네네. 글쎄요, 그 좀 전에 전주의 의원님은 판사 오래 하셔가지고 그런데 저는 변호사 좀 오래 했잖아요. 네.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례적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거 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바쁘거든요. 일이 무지무지하게 하면 안 돼 이런 것까지 압수수색합니까? 예컨대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이었거나 그런 경우는 압수수색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봐도 그 기사님 그렇게 많이 안 다쳤거든요. 경상인데 이런 일까지 압수수색한다?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이례적으로 해야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날짜까지 외워요. 제가 2018년 10월 10일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 높으니까 초범이라고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 강화해야 된다. 문다혜 씨 초범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음주운전 심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례적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압수수색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탓을 하려면요. 문다혜 씨는 문재인 대통령 탓해야 될 거고요. 그 전에 본인부터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어야 된다.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불법 영업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을 잘 지키자. 준법 개념.